안녕하세요. 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주사부TV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안성희 소장님 오늘 여성 음주 그리고 태아에 대한 어떤 음주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술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면 꼭 이 말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전만 하더라도 특수층을 제외하고 여성 음주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후에 불어닥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취업 전선에서 여성의 등장과 활약은 음주 문화에까지 그 여파가 미쳤습니다. 이제 음주는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성 전용 바가 있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음주하는 여성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은 낡은 사고방식의 구세대로 매도당하는 현실입니다. 특히 구미 여성의 음주 풍조가 우리의 문화권에까지 침입하여 공개석상에서 남녀 대장이 흉될 것이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미와 같은 여성 음주자가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1996년 통계에 의하면 여성 음주 인구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 이상의 국민 절반이 넘는 63.1%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5명 중 4명이 넘는 93%, 여성은 절반에 가까운 44.6%가 음주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남성 음주 인구는 줄어든 반면 여성 음주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채롭습니다. 92년과 비교해 볼 때 남성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75% 감소했으나 여성의 경우는 11.6%가 증가해 전체 음주 인구도 57.95%에서 63.1%로 증가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모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2030 여성 음주 고위험자가 늘어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고위험 음주를 하는 남성은 최근 10년간 감소했지만 여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고위험 음주자는 40, 50대 남성과 20, 30대 여성에서 많았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음주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음주 남성 비율은 2012년에 25.1%에서 2021년 23.6%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여성은 7.9%에서 8.9%로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소주 7잔, 여성은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경우에 고위험 음주로 분류합니다. 주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월간 포급률, 남성은 7잔, 여성은 6잔 이상이거든요. 월간 포급률도 남성이 2012년에는 61.7%에서 2021년에는 56.1%로 감소했으나 여성은 같은 기간에 31%에서 31.1%로 소폭 늘었습니다. 주 4회 이상 술을 마시는 지속적 음주율, 남성은 5잔, 여성은 3잔입니다. 이것은 남성은 10%, 여성은 3% 안팎으로 매년 소폭 증감을 반복했습니다. 지속적인 음주를 하는 비율은 남성은 50대, 60대에서 여성은 3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남성 10명 중 1명, 10.6%입니다. 이것은 매일 흡연을 하면서 주 2회 2급잔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38.9%, 여성은 26.4%는 술을 조금만 마셔도 금세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 홍조증을 경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알코올 분해 요소가 부족해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을 경험했는데도 이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남성은 14%, 여성은 4.3% 약 3배였습니다.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약을 복용하면서도 고위험 음주를 하는 비율도 남성은 24.4%, 여성 9%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인제대 김광기 교수는 특히 20, 30대 여성의 음주율이 높은 것은 도수가 낮은 술이나 과실주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주류 광고 및 마케팅 규제와 장소, 시간적 음주 제한 등의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성 음주나 남성 음주에 대해서 왜 위험한가요? 먼저 그 결과부터 살펴봅시다. 1975년 일본 구리야마 병원의 경우
습관성 음주에서 입원하기까지 기간이, 즉 중독에 대해서 중독 치료 받을 때까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남성은 평균 20년인데 비해 여성은 8년이었습니다. 같은 의존이라도 음주 기간이 짧아서인지 금단 증상은 남성에 비해 가볍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망증은 더 심했습니다. 남성은 오랜 음주가 도를 더해 노년 초기의 의존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반이나 여성은 자신이 처한 특정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비교적 급속히 의존에 빠지는 경우가 75%를 차지합니다. 의존도 남성과는 뉘앙스를 달리합니다. 금단 증상도 차이가 있으나 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는 비교적 적은 대신 성행동의 이상이 비교적 많고 숨어서 마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번 치료 후 단주의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말초신경장애는 여성 쪽이 더 많습니다. 간경변, 간경화가 되기까지 남성은 평균 26.8년인데 비해서 여성은 16.8년, 만성 췌장염이 되기까지 남성은 17년인데 여성은 11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여성의 체질과 체질은 남성에 비해서 2분의 1이 내구력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성의 신체 구조와 체력은 남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체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체질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성이 술을 마시면 남성보다 더 많은 신체 손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10년 동안 계속 음주를 했을 경우 급성 알코올성 간염으로부터 시작하여 만성 알코올성 간염을 거쳐 간경화 및 간암의 순서로 생을 마감한다고 가정을 할 때 여성 음주자가 남성과 동일한 패턴으로 술을 마셨다면 남성의 2분의 1인 5년 이내에 남성 환자가 밟았던 경로를 거쳐 끝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여성의 체격과 체질은 남성에 비해 2분의 1 내구력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성의 몸의 체질에서 남성과 다릅니다. 먼저 피부를 봅시다. 여성의 피부는 남성과 달리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피부는 남성에 비해 피해 지방이 많고 수분이 남성에 비해서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수분이 많은 남성의 신체에 들어간 알코올은 묽게 희석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수분이 적은 만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신체가 더 큰 손상을 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신체 구조면에서도 남성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생식계통과 내분비 계통에서 보면 자궁과 난소의 부속기관을 비롯해 이들 기관들을 조종하는 내분비계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은 남성과 달리 상승할 수 없으리 많지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외부나 내부의 조그마한 영향으로도 주기적 사이클이 파괴될 만큼 남성 기관에 비해 엄청나게 정교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한 기계가 고장이 잦듯 이런 여성의 신체는 소환산 음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음주는 결과적으로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성의 생식선에는 남성과 달리 성선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의 월경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움의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이때 술을 마시게 되면 간에 들어간 알코올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와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 유독한 알코올이 무독하게 됩니다. 이 탈수소 산화 과정에서 월경 전기, 약 15일 전후죠. 이 월경 전기에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알코올 산화 요소인 ADH와 MEOS, 알코올 탈수소 요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요소, 요 두 효소의 분비가 약화되어 예정대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미분의 알코올이 체내에 더 많이 정치하게 됩니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을지라도 대량 음주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와 잔존에 있는 알코올이 간세포에 악영향을 미쳐 간염, 지방간, 간경변으로 진행을 출제시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이 가족 계획을 위하여 경구 피임제를 사용했을 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구 피임제에도 프로제스테론이라고 불리는 여성 항체 호르몬이기 때문에 간장 대사의 영향을 역시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구 피임제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피임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폐경기에 이르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에 차질이 생기게 되에 따라
자율신경의 부조 현상도 겸하게 마련입니다. 즉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흥분하기 쉽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그러다가 불안과 초조감으로 안정할 수 없을 때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된 음주로 간과 뇌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조직 세포의 파괴를 가져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음주가 여성을 가장 귀찮게 하는 것은 월경 부조증의 유발입니다. 때로는 과다월경 또는 무월경을 일으켜 불규칙한 주기로 당황하게 하며 나아가 여성 불임증으로 발전합니다. 음주 여성의 자유유산이 술을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2배에 달한다고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20대 초반의 두 여성 알코올자는 젊은 여성의 상징이 생기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이 미대를 나온 화가 지명성이었는데 심한 당뇨까지 겹쳐 지독하게 여인문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1년가량 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술을 끊은 결과 생리가 터졌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도 단도를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경과할 무렵 같은 경험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신 중 술을 마시게 되면 임산부 자신은 물론 태아에까지 치명적인 해를 입힙니다. 미국 국회에서 발행하는 책자에서 즉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임신 중 술을 마시면 알코올에 의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 억제로 외소체, 체격이 작은 아이입니다. 외소체의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머리는 삼각형처럼 뾰족하고 눈이 작고 가늘며 좌우 끝이 치켜 올라가고 코가 납작하고 입술과 인중 사이가 짧으며 귀가 치켜 올라가고 머리 둘레가 짧으며 지능지수가 낮아지도나와 같고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어 언어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환이 위로 올라가부터 외부에서 만져지지 않으며 또 피부에는 딸기와 비슷한 모양의 혈관종이 발생하여 보기에도 흉한 모양이 되고 손바닥에 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타구니에서 탈장까지 되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이 계속 술을 마시면 여성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일어나 제2의 성정, 즉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징후가 발생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안 된 숨이 난다든지 전무덤이 없어지고 남자의 가슴처럼 평평하게 되며 뇌하수체의 고나도트로핀이라고 합니다. 성성 자극 호르몬입니다. 이것과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 등의 여성 호르몬이 알코올로 인해 분비가 억제됨으로써 유산, 무월경, 불임 등의 증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무렵에는 간장의 손상이 매우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아도 과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처럼 여성 음주는 남성 음주에 비해 몇 값적 희생을 유발합니다. 이어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설명을 합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입니다. 임신한 녀석이 술을 마실 경우 태아가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알코올은 임신 중인 녀석의 혈관을 타고 태반을 지나 태아까지 흘러갑니다. 알코올은 태아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뇌와 다른 신체 기관의 정상적인 성장에 필요한 영양 공급도 방해합니다. 태아가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태아가 받는 손상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여성이 임신기간 동안 지나치게 술을 마셨을 경우 태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의 결함을 총칙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흔히 태아에게 미치는 폐해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흔히 태아에게 기형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으로 태아가 입는 손상은 어머니가 평소에 마시는 술의 양, 술의 종류, 마시는 방식, 매일 소량의 음주나 불규칙한 포음 등 여러 마시는 방식, 또 임신 기간에 술을 마신 기간, 유전 요인, 영양 요인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태아알코올 증후로 태어난 아기는 심각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장애로 평생 특수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태아알코올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아기들이 보이는 주요 손상은 출생 전과 출생 후 신장 미달이나 체중 미달의 성장 지체, 정신 지체와 같은 중추 신경계의 기능 손상, 얼굴 기형, 주요 기관의 결핍 등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특징 중 몇 가지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 태아알코올 증후군 또는 태아알코올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태알코올 증후군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장 지체입니다. 신장이 미달합니다. 체력 미달입니다. 발육이 부진됩니다. 두 번째, 골격기양입니다. 늑골 및 흉골기형, 척추가 휘어짐, 탈골,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구부러지거나 없습니다. 관절의 제한적 운동, 머리가 작아집니다. 얼굴기형입니다. 눈이 잘 떠지지 않습니다. 눈꺼풀이 축 처집니다. 대부분이 근시가 옵니다. 눈을 같은 방향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언성이가 많이 드러납니다. 윗입술이 얇아집니다. 턱이 작아집니다. 귀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다음에 기관기형입니다. 심장에 이상이 옵니다. 생식기 이상이 옵니다. 신장과 비뇨기에 이상이 옵니다.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이상이거든요. 작은 뇌세포와 연결조직 배열에 이상이 생깁니다. 정신지체입니다. 대개 중간 정도의 지체를 보이나 때로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장애, 주의폭이 짧아집니다. 유아기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정해집니다. 아동기 과도한 활동성, 신체 손상,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이 술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보다 폭음이 태아에게 더 위험합니다. 태아가 알코올을 흡수할 경우 발달 단계에 따라 여러 가지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 마셔도 태아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만큼의 술의 양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자들의 의견은 임신 기간 중에 일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태아에게 안전하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됩니다.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술을 마셨을 경우 태아가 2~3주밖에 안 된 상태에서 태아에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은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어떤 음식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아 보통 엄마는 위대하다고 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커피와 술을 안 마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요, 모성애가 좀 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에 이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술도 마실 것 같아서 그게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엄마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